세 번째는 실증적 연구 방법의 절차입니다. 절차는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15페이지에 제가 절차 쭉 해놨습니다. 그 옆에다가 따라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공간 넉넉하게 했고 순서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요. 실증적 연구 방법의 절차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례와 함께, 지금부터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례도 여러분 다 써두시면 됩니다. 같이 써두시면 돼요. 첫 번째, 연구를 하려면, 사회문화현상을 연구를 하려면 어떤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먼저 가져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문화현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의문을 갖는 것.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나중에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성찰적 태도라고 해요. 그냥 지금 적어두시고요. 나중에 성찰적 태도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아실 겁니다. 저 현상이 왜 생기지? 그런 의문을 갖는 것. 또는 이거 연구해야 되겠는 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의문을 갖거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 이게 바로 다 문제 인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사례 알면 됩니다. 사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오늘날 사회가 말이죠. 딱 보니까 참 노령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령화되면서 그 노인 인구, 노인들의 삶 이런 것들은 어떨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연구 주제로 삼아야겠다. 문제 인식한 거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두 번째 뭐 하냐면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이 빠지면 해석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해석적 연구 방법은 보다 간단합니다.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은요. 그 문제에 대한 현상에 대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노령화되어 있어서 노인의 삶이 어떨까 참 궁금하네. 이거 연구해야 되겠어. 어떤 것들을 가설로 설정할까? 잠정적 진술로 설정할까?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냐면 가설은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노인들의 인간관계 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진술합니다. 진술의 형식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진술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지금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걸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할 때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성찰적 태도, 그리고 여기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직 모르셔도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잠정적인 진술, 결론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네요.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이렇게요. 인간관계의 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설정했으면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 조사 기간은 언제 할까? 시기는 언제로 할까?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지? 뭐 이런 거요. 조사 대상은 누구로 할까?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지? 이런 거요.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까?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연구 설계입니다. 줄기 안 써줬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란색이 여러분 예예요. 조사 시기는 언제 그리고 기간은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되겠다. 조사 대상은 노인들이니까 65세 이상의 남녀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규모는 한 300명 정도가 좋겠네.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실증적 연구 방법의 절차예요.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실증적 연구 방법은 실제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경험적 자료로 관찰 가능하게. 여기 보세요. 인간관계의 밀도, 삶의 만족도. 여러분, 이거 눈에 보여요? 이거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경험적 자료로 눈에 보이는 구체화된 자료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요,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가설을 설정할 때 이미 인간관계의 밀도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겠다. 삶의 만족도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가설 설정과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굳이 집어넣자면 연구 설계 단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여러분. 얘를 안 써도 되죠? 노란색은 얘예요. 인간관계의 밀도. 참 말이 추상적이네요.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의 수, 이 노인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의 수치화된 거죠? 이걸로 하자. 또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얼마나 만나는지 접촉 빈도, 이걸로 해보자. 그래서 이 진술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 진술로 되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거친 거니까.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족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족도 지수를 0에서 10으로 하고 이것들을 저는 삶에 대해서 만족을 0만큼 합니다. 5만큼 합니다. 6만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걸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눈에 보이게 되죠. 여러분, 문제인식, 가설 설정, 연구 설계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네 번째 자료 수집해야죠. 조금 이따가 실증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는 아직 우리 자료 수집 방법 안 배우긴 했지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쓰냐면요. 질문지법, 실험법, 그리고 문헌을 연구하는데 통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기록된 양적인 자료, 그런 문헌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은 몇 번 만납니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거기 다 체크하게 하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1에서 0에서 10까지 몇입니까? 이렇게 표시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지를 돌리는 겁니다. 자료 수집했어요. 5번,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료를 분석해야죠. 자료를 분석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설 검증하기 위해 통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보여드려야 훨씬 이해가 돼요. 이해해 볼게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처리, 숫자화된 그런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신뢰하는 사람 수가, 사람의 숫자가
5명 이상, 5인 이상이면 만족도 지수가 8.1이더라.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5명보다 아래면 만족도 지수가 5.3이더라. 대강 쓴 거예요. 또 보세요. 신뢰하는 사람의 수 했고요. 또 하나 뭐였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접촉 빈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만나면 만족도가 8.3이더라. 3회 이하로 만나면 4.7이더라. 이렇게요. 이게 바로 자료 분석입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명 이상 이하로 봤을 때 만족도 지수가 얼마인지, 접촉 빈도가 3회 이상 또는 이하일 때 만족도 지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 분석이에요. 이제 6번 볼게요. 6번. 가설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가설 검증도 제가 빨간색을 치겠습니다. 아까 빨간색 왜 친다고 했죠? 이 빨간색을 빼면 해석적 연구 방법의 순서다. 그러니 여러분 실증적 연구 방법의 순서를 아시고 가설이라고 들어간 부분만 빼면 해석적 연구 방법의 순서가 됩니다. 가설 검증은 무엇이냐면 이 가설에 대해서 통계 처리한 것. 이 통계 처리한 것이 정말 가설을 이렇게 맞게 증명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가설을 틀리게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저 앞으로 가볼게요. 가설을 딱 가볼게요. 가설이 뭐였냐면 인간관계의 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밀도, 삶의 만족도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서 보이는 수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통계 처리한 것을 딱 보니까 신뢰하는 사람의 수 또는 접촉 빈도, 신뢰하는 사람의 수, 접촉 빈도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그 다른 경우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떻게 됐냐면 가설, 통계 처리한 결과가 가설에 딱 들어맞게 증명을 해 주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설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반대로 나왔다면 통계 처리한 결과가 가설과 맞지 않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가설을 수용하면 되겠죠. 잠정적 결론이 실제 검증해 보니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 이제 결론 도출 및 일반화 하면 되겠죠. 한국 사회의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밀도가 높을수록 신뢰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접촉 빈도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높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